코로나19 비대면 수업 비중이 커지면서 학교 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 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한 교회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뉴욕의 한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뉴욕 청소년 센터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사역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18개 청년단체가 서울시의 학생인권 종합계획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교육청에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치는 인권교육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유명인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확산되면서 교내 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의 유형이 기존과 다르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 비대면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중고생 357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0.9%, 최근 3년 동안 이어지던 학교폭력 피해 증가세가 지난 2019년 1.6%까지 올라간 뒤 지난해 0.7%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전년보다 3.4%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교 폭력 전체 발생은 줄었지만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은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에서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카톡 유령 등 사이버 폭력을 지칭하는 신조어, 은어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교묘하게 일어나는 데다 이를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내 전문 인력이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학교 폭력을 가볍게 보는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릴 때의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학교를 가지 않아도 가해지는 사이버 폭력이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회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 가치관이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그 평화 중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위원회 같은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전문 인력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지난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해온 것으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32년 동안 뉴욕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뉴욕 청소년 센터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교회 밖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미디어 사역을 시작한 건데요. 팬데믹 시대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손민석 기자입니다. 촬영을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곳은 뉴욕 퀸즈에 위치한 수정교회입니다. 오늘은 뉴욕의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녹화가 있는 날. 카메라를 세팅하고 조명을 맞추자 예배당안은 어느새 방송 스튜디오로 바뀌었습니다. 뉴욕 청소년 센터는 팬데믹으로 사역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항상 컴이었다면, 오라 그랬다면 이제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go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이 인터넷으로 이 미디어를 볼 수 있는 그들에게 직접 가는 그러한 좋은 도구를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 일은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매월 2편씩 사전 녹화로 제작되는 찬양과 메시지 영상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상 컨텐츠는 물론 저희 AYC 안에서 일단은 그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사역이지만 더 나아가 뉴욕,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지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그런 사역자들, 또 그 다음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 저희들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our team was wondering, what can we do something different that would impact the students? Because everyone else is doing it. All the churches are doing it. They have to try something new. And I realized it can't just be good content or good information. My prayer and our team's prayer was we want to see the kingdom come. Not just good information, not just good talking, not just good singing. If God is here, then, and if God is on the content itself, then I think there will be renewal and restoration. 뉴욕 청소년 센터는 온라인 예배가 자연스럽게 현장 예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미디어 사역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CTS 뉴욕 방송과 협력해 정기적인 컨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도 지금 청소년 사역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이게 이제는 글로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리소스를 공유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선교 또 그들을 향한 트레이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온라인 미니스트리 사역은 팬데믹으로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던 뉴욕의 한인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많은 교회가 지난 시간의 흔적과 사료들을 모아 기록하는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광주의 한 교회도 교회의 지난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남 지역 고신교회의 뿌리로 인정받는 광주 은광교회가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고 지난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고 전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주 누문동에서 수원지구로 이전해온 것을 기념하는 이전 기념비 제막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참된 개혁주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마음이 기념비에 새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유월절 지키고 또 할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거든요. 지파수대로 12개.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전을 가지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리로 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가 자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이 역사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광주 은광교회는 지난 시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기 위해 70주년사 편찬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국고등신학연구원 키아츠와 함께 사료를 모으고 연구하며 정리해 74주년을 맞는 주일 70플러스 3년사 헌정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은광교회 70플러스 3년사는 예상보다 준비 기간은 길어졌지만 새로 찾게 된 자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만화로 만든 특별한 역사서까지 포함해 3권으로 완성됐습니다. 귀한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이었고 숙제였습니다. 따라서 고민하다가 도안한 것이 만화였습니다.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선배들의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이 이어서 정말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 한국교회에서는 최초로 발간된 광주 은광교회 만화교회사는 갈수록 책 읽기를 꺼리는 시대적 변화와 가독성이 떨어지는 교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함께 책을 편찬한 키아츠의 김지연 원장은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어린이뿐 아니라 40대와 50대까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교회사임을 강조하며 가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라온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그게 만화로 나왔다고 하니까 제 자녀가 이제 태중에 있는데 나중에 세상 밖에 나오면 교회가 이렇게 지나왔었다는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대가 되고 뿌듯해요. 사람의 지식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긍휼로 채워진 역사를 후대에 알림으로써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광주 은광교회의 새로운 시도가 사람을 키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18개 청년단체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 종합계획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 공동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분열시키고 학습권과 교권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 종합계획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학생들에게 일탈에 관한 권리만을 강조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나쁜 정책이라면서 성평등 교육보다 남녀의 기질적인 차이를 알려주는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에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비롯해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하고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치는 인권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전문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이슬람 대책위는 위촉식에서 전문가 45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예장 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이슬람 대책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임된 전문위원들이 협력해 이슬람의 포교화를 막고 한국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책간담회에서는 이슬람 대책위 정영교 직전위원장과 고광석 연구위원 등이 이슬람 혼합주의 운동과 이슬람 선교 방안 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이 다음 세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진행합니다. 개발원은 기감 소속 교회의 온라인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고 스튜디오와 영상 제작 장비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 박동찬 원장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크리스천 콘텐츠 허브로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영상 의존도가 높은 G세대 눈높이에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은 제자 양육과 소그룹 교육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고난주간 동안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비기독교적인 문화를 절제하는 미디어 금식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선별하는 미디어 가려먹기로 온전히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신앙을 회복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입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미디어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세우고 미디어를 분별해 나누고자 한다고 캠페인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봄 캠페인인 내일을 바꾸는 기후 행동을 전개합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은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의 자가용 안타기, 낡은 옷 고쳐 입기와 채식하기 등의 그린 슈머 등 자발적 불편 운동으로 진행합니다. 캠페인과 함께 다음 달 30일까지 기후 위기 시대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를 주제로 수기를 공모합니다. CTS가 교육선교 강사 훈련 일기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일기 수료식에서는 안성동신교회 정도채 목사와
온누리교회 손종열 성도 등 모두 총 7명이 수료했습니다. 교육선교 강사 훈련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CTS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교육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하원이 팬데믹 기간에 종교시설 강제 폐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어떤 정부 주체도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상원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힐 공화당 의원은 나의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며 이 법안은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권리를 더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백 지구촌 교회가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백 지구촌 교회는 최성균 목사가 지구촌 교회 부교역자 시절 전략적 교회 개척 프로젝트에 동참하며 지난 2009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동백 지구촌 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지역사회 섬김 사역과 지역교회를 위한 기도운동 등으로 교회 부흥을 이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새 성전을 선물로 기적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인 기상도가 변화가 되고 또 무엇보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이용을 하고 이곳에서 응답받고 또 기뻐하는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새성전 입당을 맞아 모든 성도가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으며 이어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이용현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에 코로나19 특별대책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우선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수도권은 특별대책기간,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을 선언했습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4차 유행 불씨를 남김없이 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선 여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적 항공사의 국내선 여객 수는 약 231만 4천 명으로 2019년에 249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설 연휴가 겹치면서 국내선 여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3월 여객 수도 250만 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하루 정도는 집에 머무르며 몸 상태를 관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접종을 받고 나타나는 면역 반응과 관련해 하루 정도 집에서 약을 먹으며 관찰하는 것이 응급실에 가는 것보다 현명한 태도라며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휴가 제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주말에 군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38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1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군부는 최대 도시인 양곤 2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항해 출범한 미얀마 지하 문민정부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지만 새벽이 머지 않았다며 시민들을 독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극장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든글로브를 수상한 영화 미나리가 국내에 개봉하면서 지난 6일에는 극장 1일 관객 수가 약 4개월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누적 관객 수 49만 명을 돌파한 상태인데요. 이준익 감독의 연출과 배우 설경구의 첫 사극 도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산어보를 비롯해 공유와 박보검 주연의 서복 등 기대작들도 개봉을 앞두고 있어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지롱댕 드 보르도의 황의조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황의조는 시즌 29라운드 디종과의 경기에서 전반에만 2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8경기 만에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유럽 무대 최다골을 경신했는데요.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황의조에게 양팀 통틀어 2위에 해당하는 평점 8.33을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8일은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19일에서 20일은 전남과 경상 지역,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